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콜 라이브의 정다운입니다. 미국 가족이민 2호이자 텍사스 가족이민 1호였던 안재호 박사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지난 19일 별세했습니다. 달라스 한인사회 태동에서부터 초기 한인사회의 역사를 써갔던 고인은 가족들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삶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승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스파크맨 힐크레스트 퓨너럴 홈에서는 최초로 달라스 한인사회장이 열려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달라스 한인사회를 아꼈던 고 안재호 박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달라스 한인들은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영호 달라스 한인회장을 비롯해 김호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라스 협의회장, 김범중 전 달라스 한인회장단 협의회장 등 각 단체장들은 물론 평소 고인과 가까이 지냈던 많은 지인들이 장례식장을 메워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빌 스미스 목사의 예식사로 시작된 장례식은 고인을 보내기 아쉬워하는 많은 지인들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조사가 이어질 때마다 가족들은 눈시울을 적셨고 지그시 눈을 감고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한인들도 있었습니다. What a wonderful example Dr. Ahn was to all of the people in Tyler, not only educationally, but also with our church group as well. And we have a number of people from Tyler here today being a part of this service, and all of us wish to express our condolences to the family, but a wonderful service because it celebrated his life. 1959년 도미에 1967년 타일러를 거쳐 달라스로 이주했던 고인은 지난 10년 전까지 83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내과의로 활동하며 환자를 돌볼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한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한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오늘 돌아가신다는 소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렇게 슬플 수가 없네요. 사랑하는 안 박사님, 어디를 계시는지 간에 안 박사님이 남겨놓으신 그 레게시는 저희들이 열심히 쫓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박사님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텍사스 이민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달라스 한인사의 족적을 남긴 안재호 박사는 한인사의 구석구석에 사랑과 온정을 남긴 채 한인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65세 이상의 한인들을 위해 달라스 종합복지관이 연방정부를 대행하는 에이전시와 함께 메디케어 갱신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박재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라스 종합복지관에서는 메디케어 갱신을 위한 1일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5명의 한인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혜택을 누렸습니다. 매년 연방정부가 지정한 기간에 메디케어를 갱신할 수 있으며 올해는 신청 기간이 10월 15일부터 시작해 12월 7일까지입니다. 달라스 종합복지관은 이 기간 내 하루를 정했고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업무를 대행하는 에어리아 에이전시 온 에이징과 함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달라스 종합복지관에서는 3명의 자원봉사자가 통역으로 나서 에이전시 측과의 1:1 상담을 도왔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오늘 메디케이드의 어떤 이 일을 해준다고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서 보니 그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처방약의 비용을 보조하는 메디케어 파트 D는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가 해마다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은 한인 각자의 수입에 맞춰 보험사를 선별했습니다. 메디케어 중에서 없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새로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0월 15일서부터 12월 7일까지여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트리플 A를 모시고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이것을 해오면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달라스 종합복지관에서는 이날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푸드 스탬프 신청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한인들이 연방정부 및 텍사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달라스 교회들의 화합의 장인 할렐루야 축구대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열기와 수준이 높아져가는 교회 대항 축구대회 소식을 김궁선 기자가 전합니다. 제19회 할렐루야 축구대회가 26일 토요일 오전 9시 샌디레이크 축구장에서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총 19개 교회에서 22개 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각 교회들은 응원도구와 음식을 준비해 대회 분위기를 돋웠고 모처럼 달라스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와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달라스에서 동쪽으로 2시간 떨어진 타일러에서 타일러 침례교회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첫 출전한 타일러 침례교회 선수들과 응원단은 언제 다시 참가할 수 있을지 모를 대회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참가하고 싶었는데 인원수도 안 맞고 교회가 작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번엔 연습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이번엔 진짜 처음이고 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진짜 엄청난 큰 열정을 갖고 왔어요. 지건 이기건 이렇게 나와서 참여했다는 이 자체가 너무 우리한테는 훌륭한 것 같고 너무 기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 따라 4개조로 나눠 치러진 경기에서 A조 우승은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준우승은 연합장로교회가 차지했고 B조는 방주교회와 베다니교회가, C조는 뉴슨교회 B팀과 알링턴 제일침례교회, 그리고 D조는 사랑성교교회와 나눔교회가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젊은 청장년들이 나와서 건전한 그 마음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은 이 사회에 더 좋은 아름다운 환원도 되며 또한 가정과 사회와 일터에도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매서운 추위를 겪어야 할 노숙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주말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열린 노숙자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행사 현장을 이승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노숙자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다운타운의 한 노숙자 쉼터에서는 추수감사절 노숙자 섬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음성교회가 주관하고 달라스 한인교회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100여 명의 노숙자들과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가슴 뭉클한 감동의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Actually saved us one day right here when we was in our madness, and we've been clean ever since that day. So glory to God, and thanks for Brother Johnny and for our testimony. God bless you all. 예배와 식사 그리고 슬리핑백 나눔 행사로 이어진 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의 찬양으로 감동을 더했고 노숙자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노숙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터키와 햄, 치킨 스프를 먹으며 추수감사절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저희 뉴스온교회 중등부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홈리스 쉘터에 나와서 홈리스 사람들을 도우려고 나왔습니다. 슬리핑백과 또 컵케이크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홈리스 피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컴패션을 갖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청소년들이 노숙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었고 어린 아이들은 직접 양말과 장갑을 나눠줘 노숙자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모니 골프와 함께하는 1분 골프 클리닉입니다. 오늘은 기본 셋업 두 번째 시간으로 에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은 공을 보내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공의 고질이 달라지게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먼저 에임을 연습하는 방법으로는 예전에 소개된 것처럼 두 개의 막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 위치에서 타겟을 향하게 두고 다른 하나는 발의 위치에서 먼저 놓은 막대와 평행하게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먼저 공 뒤에서 클럽을 들고 클럽 헤드를 타겟과 일치시키고 샤프트 중간쯤에 공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셋업을 하면 좀 더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모니 골프와 함께한 1분 골프 클리닉이었습니다. 달라진 스윙으로 버디 잡으세요. 미국 항공업계 3위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모회사 AMR이 29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포트워스에 본사를 둔 AMR은 이날 성명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뉴스입니다. AMR의 자산은 274억 달러, 부채는 296억 달러입니다.
보유 현금은 41억 달러 수준이라고 AMR 측은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최대 항공사의 지위를 누렸던 AMR은 9.11 테러 이후 큰 어려움을 겪으며 현재 미국 내 3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 노조와 협상을 해왔지만 합의에 실패해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AMR은 제라드 아페이 CEO를 전격 해임하고 현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장인 토마스 호튼을 새로운 CEO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파산 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아메리칸 이글은 정상 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플라워 마운드에서 자동차와 사슴의 충돌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 2달 동안 발생한 사고도 4건이나 됩니다. 이 같은 사슴의 출몰은 긴 가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물과 풀을 찾기 어려워진 사슴들이 마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플라워 마운드 경찰국은 만약 사슴이 갑자기 출몰할 경우 피하지 말고 그대로 주행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슴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는 순간 2차, 3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경찰국은 주변에 야산이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사슴과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정자를 훔쳐 인공수정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여성이 양육비를 청구해 법정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휴스턴에 거주하는 조 프레실은 지난 2006년 문제의 여성과 6개월간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어진 지 3개월 후 이 여성이 프레실의 정자를 불임센터로 가져가 인공수정을 한 것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이 여성은 프레실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며 친자 확인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고 유전자가 일치하자 법원도 프레실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프레실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인공수정을 시술한 불임센터와 전 여자친구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전 여자친구가 양육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자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불경기에 쇼핑 과열 경쟁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서부의 한 월마트에서는 강도들이 쇼핑객들을 향해 총을 발사해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50대 여성이 쇼핑몰 주차장에서 강도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의 한 쇼핑센터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돼 대피소동이 벌어졌고 LA에서는 먼저 물건을 구입하려던 남성이 다른 쇼핑객들에게 최루가스를 뿌려 2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앞에서는 반월가 시위자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던 9천여 명의 쇼핑객들에게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또 곳곳에서 도난 사고가 잇따르면서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이 불상사로 얼룩졌습니다. 온라인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른바 크레이그슬리스트 킬러가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52세의 리차드 비슬리를 용의자로 구금했으며 그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고교생 브로건 레퍼티도 공범으로 구금한 상태입니다. 한 달 사이 4명이 총격을 받고 3명이 숨졌는데 희생자들은 모두 농장에서 관리 일을 하면 주급과 숙소를 제공한다는 크레이그슬리스트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이 구인 광고를 통한 연쇄살인으로 확인되면서 연방수사국이 투입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희생자들이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돼 있지만 이들이 가난한 실업자들인 점을 감안해 다른 살해 동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 AT&T와 T-모빌의 합병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모빌의 모회사인 도이치텔레콤과 AT&T가 연방통신위원회에 냈던 합병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도이치텔레콤은 별도로 낸 성명에서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양사가 합심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고 AT&T도 성명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사는 법무부와의 소송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AT&T가 도이치텔레콤에 위약금 40억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위약금 문제를 공식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합병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AT&T가 T-모빌을 인수할 기회는 거의 사라졌다면서 이는 AT&T가 T-모빌 인수 합병에 자신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요즘 라디오를 들어보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는 게 미국에서는 적어도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뜻깊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멋진 공연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중남부 최고 권위의 클래식 공연을 자랑하는 메이어슨 심포니 센터에서는 달라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 음악회를 가집니다.
1900년에 형성된 텍사스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달라스 심포니는 매년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레파토리로 최고의 클래식 공연을 선사합니다. 달라스 최고의 공연장으로 손꼽히는 AT&T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는 쉐이클스로 유명한 메리메리 듀오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선보입니다. 3번의 그래미 수상에 빛나는 메리메리 듀오는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성탄절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AT&T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또 다른 고전인 레미제라블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85년 영국에서 초연된 이후 연극계의 고전이 된 레미제라블은 1987년 브로드웨이에서 각색되어 줄곧 사랑받아 왔습니다. 12월 21일부터 나흘 가마 막을 올리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예매를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트워스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베스홀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얼빙 벌린 브로드웨이 뮤지컬 버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친숙한 캐롤 멜로디에 맞춰 댄싱과 드라마를 선보여 성탄절의 의미도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성탄절의 추억도 선사합니다. 어느새 달라스 크리스마스의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프레스톤우드 침례교회의 성탄절 공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들과 산타클로스, 그리고 500명의 콰이어가 합창하는 장대한 캐롤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방불케 하는 규모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부수법안 14개에 서명하면서 한미 FTA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한국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14건의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며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방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FTA 이행 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국 간 실무 협의는 FTA의 실제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규정이 상대국에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협의 속도에 따라 발효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크로이츠펠트 야구병, CJD에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CJD는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신경세포가 죽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는 질병입니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숨진 54살 여성의 생체 조직을 꺼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한국 내 첫 CJD 환자로 판명됐습니다. 대부분 동물 또는 사망자의 뇌 경질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거나 신경외과에서 감염된 수술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 병에 감염됩니다. 이번에 사망한 환자는 1987년 뇌종양으로 절제술을 받고 사람의 뇌조직을 재료로 한 경질막을 이식한 뒤 CJD에 감염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국 내 CJD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먹어 감염되는 변종 CJD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줄타기와 택견, 한산 모시짜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내려졌습니다. 유네스코는 줄타기에 대해 관객을 즐겁게 하는 전통음악과 동작, 상징적인 표현이 어우러진 전통 종합예술로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산 모시짜기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깜짝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옷감의 우수성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작업으로 사회적인 기능까지 갖춘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택견은 중국의 쿵후를 제치고 무예로서는 세계 최초로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강강술래, 매사냥 등 모두 14건의 세계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의 열애 소식이 화제입니다. 이효리 소속사 측은 이들이 친구 이상의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 맞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시인했습니다. 한국 연예계 소식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재능 기부를 함께하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해 4개월간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효리가 지난 여름 재능 기부 프로젝트로 발표한 싱글 기억해 역시 이상순이 만들어 선물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열애 소식에 네티즌들은 미녀와 야수 커플 탄생, 이효리 호감, 이상순 능력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순은 지난 1999년 그룹 롤러코스터로 데뷔했으며 네덜란드로 유학을 다녀온 실력파 뮤지션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김동률과 베란다 프로젝트라는 그룹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2011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남녀 그룹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이들은 올 한 해 최고 활약을 보인 팀에게 주는 남녀 그룹상을 나란히 품에 안았습니다. 슈퍼주니어는 올 8월 정규 5집을 발표해 타이틀곡 미스터 심플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소녀시대는 올 한 해 인상적인 활동을 벌인 점을 인정받아 최고 그룹상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지난 10월 정규 3집을 발매해 타이틀곡 더 보이즈로 가요계를 강타했습니다. 개그계의 신사 주병진이 12년 만에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주병진은 MBC가 지난 1일 첫 선을 보인 주병진 토크 콘서트를 통해 방송 진행자로 돌아왔습니다. 주병진이 TV로 복귀한 것은 1999년 SBS 주병진의 데이트라인 이후 12년 만입니다. 주병진 토크 콘서트는 기존의 버라이어티 토크쇼와는 다른 정통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병진은 냉동됐다가 10여 년 만에 해동된 느낌이라는 소감을 밝혔는데요. 주병진의 복귀는 강호동의 부재로 공백이 생긴 예능계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주말 내내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균 기온도 40도대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목요일 정도부터는 날씨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뉴콜 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며 12월 첫째 주 뉴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